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해당 술자리가 검찰청사 내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그림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말 명백히 검찰청사 안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검찰청사 도면을 그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면을 보면 19회차 조서 작성 이후라는 글귀와 함께 수원지검 1313호 위치와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메모에서 검찰에서 19회차 진술조서 작성이 있고 난 뒤 영상녹화 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술자리를 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김성태 연어 먹고 싶다, 2인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외 몇 인 추가 출입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적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사실 앞 창고에서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창고가 아니라 오른편에 영상녹화 조사실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 직원이 주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사왔다면서 당시 검찰청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 말바꿈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개호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불가능한 데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일시로 주장한 지난해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CCTV에 대해선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고 사무실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 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다며 2019년 12월경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냈고 지사님의 방북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적힌 방에서 이 대표를 엮으려고 세미나가 열렸다며 하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김 회장이 연어가 먹고 싶다고 했고 연어와 회덮밥이 깔린 성찬을 먹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사 구조를 그린 옥중 메모도 공개했고 다만 창고가 아닌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정정했습니다.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교도관 38명, 김성태 회장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음식 주문 내역까지 따져봤지만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은 물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들여온 적도 없고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36년 정치인을 상대로 술을 제공하며 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도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보냈을 뿐 자신은 상관없다며 검찰대 진술을 대부분 뒤집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검찰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어쨌든 그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3명의 수감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전력 고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술 외에 다른 거는 또 추가